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4년 11월 19일 화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12% 올라서 2471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약간 상승을 하긴 했는데 거의 못 올랐어요. 외국인은 3,300억 매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증시를 팔고 있고요. 코스피가 바닥권에서 하루 어제 이제 크게 반등을 했는데 그래도 빠지진 않았습니다만 아직 이렇게 추세적으로 좀 반등을 했다고 보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나스닥이 좀 반등을 했습니다. 다우는 0.13% 빠져서 조금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나스닥이 0.6% 정도 반등을 했어요. 미국 증시를 이끄는 종목은 지금은 역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어제도 5.6% 이렇게 오르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이렇게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테슬라 주가가 지금 330달러가 넘으니까요. 올해 들어서도 이제 꽤 플러스가 난 상태가 됐고요. 사실 300달러만 와도 참 감지덕지한 그런 주주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확실히 테슬라 주주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사상 최고가가 400달러 초반 정도 되죠. 414달러 이 정도 되는데 워낙 이제 그 전에 그 주가는 너무 이제 좀 고평가됐던 그런 주가라서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는 좀 모르겠는데 그래도 상당히 이렇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미국 증시에서 보시면 애플이 1.3% 올라오고 엔비디아가 1% 정도 빠지면서 다시 시총이 또 역전이 됐습니다. 애플이 다시 시총 1위로 올라섰고요. 엔비디아가 다시 시총 2위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애플과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시총 1위를 가지고서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래도 이런 성장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총 1위를 좀 계속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애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애플도 역시 쉽게 그렇게 또 떨어지는 주식이 아니다 보니까 아직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미국 반도체 주식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엔비디아만 거의 빠졌고요. 보면 AMD라던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주식들은 3% 이렇게 가까이 올랐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1.2% 오르면서 그래도 반도체 주식들은 대체적으로 좀 오른 주식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우가 약보합이긴 했는데 전체적인 그런 섹터를 봐도 상승 섹터들이 더 많았고요. 중소형주나 다른 섹터들도 전체적으로 그래도 상승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조정을 받기는 했는데 S&P가 6천 살짝 넘어갔었으니까요. 한 2% 정도 고점 대비 2% 정도 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인데 사실 2%는 조정이라고 보기도 좀 그렇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사실 5% 정도 조정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고점대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그래도 조금 빠져가지고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게 4.5 이렇게 또 가면 또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다시 4.4 그래도 초반까지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거의 못 내려오기는 한 건데 4.4 밑으로 좀 내려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4.3대 이렇게까지만 가도 조금 금리에 대해서 부담을 조금 덜어줄 수는 있는데 쉽게는 안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거의 107 가까이 갔던 게 살짝 지금 꺾이는 그런 모습이라서 106대 초반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105대 104대 이렇게까지 내려오면 더 좋을 건데 그렇게 쉽게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 영향을 받아가지고 원달러 달러원 환율도 지금 1390원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1400원 밑으로 내려와서 다행인데
역시 달러원 환율도 조금 아쉽습니다. 1380원 밑으로 이렇게 좀 가면 좋을 것 같은데 90원까지밖에 안 내려오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그래서 사실 뭐 달러원을 봤을 때는 좀 올라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참 못 올라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삼성전자가 일단은 하락을 했어요. 오전에는 그래도 좀 상승을 했는데 결국에는 하락 마감을 했고요. 네, 자사주 매입 소각 10조 발표를 했는데 좀 아쉬워요. 일단은 3조는 바로 소각을 한다고 했는데 7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지금 언급이 없다는 게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신뢰를 많이 잃어버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확실히 해주는 게 좋거든요. 당연히 뭐 이 7조도 소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태까지 워낙 이렇게 뒤통수를 맞은 적이 많아가지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1년짜리 이제 계획인데 보통 이런 거를 할 때 1년 계획은 너무 짧습니다. 적어도 3년 동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뭐 이 정도는 나왔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지금 자사주 매입소가 그냥 이사회 결의로 공시로 나왔는데 밸류업 공시는 아직 삼성전자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밸류업 공시를 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더 긴 시계열에 3년 이상 이 정도의 계획을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미국 기업들이나 이런 데는 워낙 투자자들이랑 이런 소통을 잘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더군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번에 이제 금요일에 공시 발표 전에 7%가 오른 게 지금 굉장히 의심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사전 정보 유출이라는 의심을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뭐 해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참 워낙 신뢰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국내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급선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뭐 상법 개정 같은 것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된다면 뭐 조금씩 그런 신뢰 회복의 첫 걸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오늘 또 좀 안 좋은 소식도 나왔어요. 보면 밸류업 그 지수를 요번에 변경을 또 합니다. 그 워낙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워낙 좀 실망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12월 20일 날 밸류업 지수 구성 종목을 변경을 하는데 이 문제가 지금 주주 가치를 이렇게 훼손한 이 종목들이 편출이 안 됩니다. 이게 참 왜 이렇게 하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 보시면 고려아연, 두산박해,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이 세 종목이 최근에 지금 주주가치 훼손으로 굉장히 시끄러웠던 그런 기업들인데 이 세 기업들이 지금 다 밸류업 지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밸류업 지수냐 아니면 밸류 다운 지수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조롱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빨리 이런 그 종목들을 좀 편출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내년 6월까지 지금 이 지수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도대체 이 밸류업 지수가 무슨 지금 소용이 있는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러면 12월 20날에 이제 그 변경을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새로 뭐 그냥 종목을 더 넣는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뭐 KB금융이나 뭐 하나금융지주 이런 종목들이 들어오겠죠. 근데 지금도 밸류업 지수가 종목이 너무 많거든요. 100종목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100종목이 넘어간다는 얘기겠죠. 하여튼 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지금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이 정부나 한국거래소가 좀 투자자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이런 좀 소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좀 그 실망스러운 그런 결과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참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종목들도 좀 보시면 네, 삼성전자도 하락을 했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0.6% 이렇게 빠지면서 미국 반도체 주식들 괜찮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못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나마 조금 올라갔던 주식들이 보면, 네, 네이버가 1% 정도 이렇게 올라왔고요. 어, 그리고 확실히 엔터 게임 쪽, 이쪽이 조금 강했던 것 같네요. 크래프톤이 3.5% 이렇게 올라왔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가 2% 이렇게 올라오면서, 엔터 쪽 보면 최근에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이브 같은 경우도 9월 23일에 15만원대 저점을 찍고서 조금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저점 대비로는 꽤 반등을 했어요. 벌써 거의 한 3, 40% 정도 반등을 한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JYP 같은 경우도 꽤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JYP도 보시면 네, 오늘도 7% 넘게 올라왔고요. 역시 9월 달에 저점을 기록하고 거의 50% 가까이 네, 이렇게 반등을 하는 모습이라서 물론 뭐 예전에 이제 그 고점에 비해서는 지금 뭐 택도 없죠. 네, 택도 없긴 한데 그래도 조금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는 모습이 아닌가. 네,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요. 반면에 최근에 이제 좋았던 이제 바이오 쪽이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 엔터 쪽이랑 바이오가 마치 이렇게 뭐 바톤 터치를 하는 것처럼 바이오가 안 좋아지면서 엔터가 좀 올라오는 네, 그런 모습이네요. 오늘 바이오 같은 경우는 많이 하락을 했어요. 알테오젠이 거의 7.7% 하락을 했고요. HLB가 10%,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가 6%. 코스닥 쪽 바이오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크게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피 쪽에도 보면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오늘 거의 2% 하락을 하면서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로는 꽤 많이 빠졌어요. 16만원대 있던 주가가 지금 11만원대까지 빠졌고요. 물론 뭐 1년 전만 해도 5만원대 주가였기 때문에 여전히 2배 이상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상당히 지금 모멘텀 자체는 꺾여버린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모멘텀이 꺾여버리면 결국에는 믿을 수 있는 거는 펀더멘탈일 텐데요. 그래도 유한양은 뭐 다른 바이오들에 비해서는 뭐 펀더멘탈이 좋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도 지금 매출이 2조대 뭐 이 정도인데 시총이 뭐 10조 이러다 보니까 뭐 싸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우리나라 모든 바이오 주식들이 다 그렇겠죠. 그래서 조정이 뭐 언제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바이오도 좀 좋은 소식이 그래도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뭐 임상 성공이라던가 뭐 신약 개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나와가지고 좀 투심을 돌리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우리 지수가 그렇게 뭐 거의 변동이 없어가지고 좀 아쉽긴 합니다. 네. 그런데 그래도 뭐 빠지지 않았다는 거에 좀 뭐 만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직 뭐 반등 이렇게 뭐 1, 2일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좀 더 반등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가격에서는 좀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좀 좋은 소식이 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 봤을 때는 올해 뭐 상법 개정 이 정도가 그래도 남아있는 뭐좀 장을 돌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그래도 이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